네, 2시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가 구체적 수치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기자회견 이후에 당선인 측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당선인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당선인의 공식 일정이 있는 만큼 이 일정 뒤 취재진과 만나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주목됩니다. 다만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기자회견이 이뤄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고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또 정 후보자가 교육부나 병원 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물증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들이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당선인은 위법한 내용이 없으니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당선인이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검증을 받았던 인물이라 관련 자료도 받았다면서 하루 만에 검증이 끝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별로 SNS를 통해서 지명 철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영진 의원은 SNS에 정호영 후보자가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라는 것 외에 장관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전용기 의원도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때처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신동근 의원도 윤 당선인이 헌법을 강조하더니 헌법이 낡아빠진 헌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흔들리는 우정보다 흔들리는 국정을 걱정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대표단을 파견한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 4박 5일 일정으로 정책협의단을 파견합니다. 지난 3일 미국에 이어서 일종의 특사 성격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건데요. 한일의원 외교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 밖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등 모두 7명이 파견됩니다. 일본의 행정부와 재계, 학회, 언론계를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은 대북 공조와 한일 관계 현안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